가운데만 비우시고요. 잠깐만요. 나오세요. 앉아주시고 나오세요. 지금부터 안철수 의원의 대전 방문 기자 해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그 기자간담회 진행 순서는 먼저 안철수 의원께서 모두 발언을 하시고 질의응답하시는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철수 의원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또 인사드립니다. 만 2년 전에 그 새정치추진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창당하겠다고 선언을 한 직후 처음 방문한 곳이 대전, 그리고 또 바로 이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거의 만 2년 후에 창당하겠다고 선언한 후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이 대전, 그리고 바로 이 회의실이라는데 정말로 많은 그 감회가 새롭습니다. 대전은 제게 고마운 곳입니다. 사실 저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수도권 중심의 사고방식을 바로 고쳐준 곳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카이스트 교수로 대전에 살기 전에 서울에서 거주하면서 많은 강연 요청들을 받았습니다. 시간 제약이 있어서 먼 곳이면 거의 하루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까운 곳, 아주 멀어도 수도권 근교만 그렇게 강연을 다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카이스트 교수로 대전에 살면서 여러 지역에서 강연 요청에 흔쾌히 응했습니다. 이제 가까운 청주, 충주, 공주, 전주, 그리고 이제 KTX를 타면 대구까지 1시간 거리이니까 굉장히 많은 곳들을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옛날에는 수도권에서 살 때는 제 머릿속에 있었던 우리나라는 수도권 정도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전에 살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넓고 정말로 다양한 지역이 존재하고 아주 다양성, 발전의 가능성들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즉, 제가 예전에 가졌었지만 스스로 깨닫지 못했던 수도권 중심의 사고방식을 바로 고쳐준 고마운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로 제게는 의미,
그리고 인연이 깊은 이곳 대전에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창당에 대한 말씀을 처음으로 드릴 수 있게 된 점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 보도에서도 보셨겠습니다만 정말 부족한 제게 국민들께서 소중한 불씨를 다시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전 충청에서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깊은 감사와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낡은 정치 바꿔달라는 기대와 우려가 함께 담겨 있다는 것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새정치 소중한 불씨를 살려서 반드시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정권 교체를 해내겠다는 각오를 다집니다. 우리가 만들어갈 신당은 다른 정치를 하겠습니다. 어제 그저께 이제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4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신당은 저 안철수 개인의 당이 아닙니다. 낡은 정치 청산과 정권 교체에 동의하는 국민의 정당이 될 것입니다. 즉 특정인이나 특정 계파가 중심이 되는 정당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신당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부패에 단호하고 이분법적 사고에 빠져 있지 않고 수구적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모든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수많은 실력 있는 인재들이 참여하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배타적인 정당이 아니라 통합적 정당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신당은 합리적 개혁 노선으로 새로운 정당 문화와 정치 행동 양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득권을 버리고 혁신하고 또 혁신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넷째로 우리가 만들어갈 신당은 삶이 힘겨운 보통 사람들을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불공정한 세상에 분노하는 젊은 세대를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또한 세금 내는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힘있고 목소리 큰 사람보다 힘없어서 소리조차 지를 수 없는 국민을 찾아 대면에 나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지만은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입니다. 대기업과 부자는 조금 더 성공하고 좀 더 행복해졌지만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삶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모든 지역, 모든 세대, 대부분의 계층이 다 어려워졌습니다. 차별과 격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부의 대물림이 교육 격차로, 그리고 교육 격차가 다시 부의 격차로 악순환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낡은 정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차 문제를 해소해야 하는 것은 정치인데 이 낡은 정치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좌우 기득권에 매몰된 양당 체제, 그리고 반목 대립하는 정치, 그런 상태로는 이러한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패권적인 양당 정치, 그리고 적대적인 공생관계 속에서 고단한 국민의 형편이 제대로 보일 리가 없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깨고 새롭게 한국 정치를 재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강조해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부패한 정치로는 대한민국 병폐를 뜯어 고칠 수 없습니다. 통합 정당을 만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을 포용하는 정당 만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단 부패 문제에 대해서는 추호의 양보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국민들이 정치에 바라는 최소한의 자격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당의 작은 부패를 막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중에 집권하면 국가의 커다란 부패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정당 내에서 혁신도 못하는데 어떻게 국가 경영을 맡아서 국가를 혁신하겠다고 국민들께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내부적으로 단호하게 부패에 대처하고 혁신하는 모습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역대 선거를 보면 중원의 마음을 얻는 후보가 정당이 승리했습니다. 대전 충청에서 이기면 승리하고 졌을 때 패배했습니다. 무너진 야당을 여기에서부터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대전 충청에서 변화의 기운이 들불처럼 번져나가기를 고대합니다. 야당을 바꾸고 정권을 바꾸고 낡은 정치를 바꾸는 대장정의 큰 함성을 이곳 대전 충청에서 만들어 주시기를 국민 여러분께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개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를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능력 있는 사람보다 말 잘 듣는 사람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를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말로는 심각한 경제위기 강조하고 국회에 직권상정 요구하고 긴급명령 검토를 합니다. 정말 위기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책임을 맡는 행정부 인사는 너무나도 안이합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인재를 찾아서 중용하기보다 아는 사람 중에서만 고르고 계십니다. 계속 이런 식의 인사를 고집하시게 되면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합니다. 저희가 총선에서 인정받고 이러한 정부 여당 제대로 견제하는 역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질의응답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소속과 성함을 함께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뉴스원의 연재민 기자입니다. 탈당 이후 대전에 첫 오셨는데 지난 2개월 전에 한번 박영선 콘서트, 북콘서트 할 때 오시고 그랬습니다. 최근에 오신 게 2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현재 대전에는 신당 창당과 관련해서 어제 전 김창수 의원께서 탈당하고 합류하신 이후에 크게 아직까지는 별다른 기류는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지금 안 의원께서 이제 신당을 창당하실 건데 대전과 충청 지역의 정치권은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그거 하나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대전 충청권에 어떤 전략으로 이끌어 가실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시겠습니다만 대전에서도 그리고 충청에서도 변화의 욕구가 굉장히 지금 강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이제 지방선거 때 최초로 야당 시장이 당선이 되셨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가 이제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강렬한 욕구가 그런 결과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제가 예전 카이스트 교수 때 이제 대전에서 살면서 그때가 바로 세종시 이전 문제로 한참 논란이 많았던 때였습니다. 그때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TV 저녁 뉴스를 하면 중앙의 방송 끝나고 나서 거의 10분 이상을 매일 이 세종시 문제로
계속 그 열띠게 토론하고 문제점들 이야기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도 저는 이제 대전 시민으로서 그 문제의식들을 공유하게 됐습니다. 지금 그 대전이 그리고 충청권이 계속 발전하면서 인구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경제 여건들도 계속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해서는 실제로 그 삶의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R&D의 거의 3분의 1 이상이 이곳 대전 충청 지역에 쏟아지고 있습니다만 그게 제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전혀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 제가 카이스트 교수하면서 그 창업과 기업가 정신 관련된 것들을 가르치고 그분들 기업가들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안타깝게 90% 이상의 제가 만났던 그 기업가 분들 나중에 다 그 기업을 접었습니다. 망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대로 이 대전 지역에서 그 경제적인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사실은 모아서 그게 지금 현재 그 공정성장론이라는 것에 든든한 기반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대로 기업이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창업을 해서 성공에 이를 것인지 그리고 국가에서 투자하는 연구개발비가 실제로 그 산업화와 연결이 될 것인지 그리고 또 그 성공한 기업이 어떻게 그 지역 경제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문제들 제가 그 지금 정리가 다 끝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회에서도 발표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한번 또 대전에서 강연 기회를 통해서 이미 정리된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 다 말씀을 드리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제가 새 정치하겠다. 그리고 낡은 정치 하지 않겠다.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질문 있습니다. 기자분들만 하십시오. 아니, 여기 시민회 들어오신 거 아닙니까? 우선 기자 간담회고 시민분들은 이제 다음 순서입니다. 네, 지금 선생님은 나중에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기자분 질문 있으면 의원님 굉장히 오래간만에 뵀는데요.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입니다. 신당 창당 선언을 어제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광주 호남 지역에 한 바퀴 돌고 대전으로 올라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당을 창당하시려면 어쨌든 세력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일각에서는 중앙에서도 계속 이야기 나오는 얘기지만 결국은 야당이 나중에 총선 앞두고 연합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그리고 국민들의 요구나 야권의 요구에 있어서 안철수 의원님께서 통합하는데 버티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의견이 있어요. 그 한 가지 거기에 대한 답변 한 가지 하고요. 최근에 지역 대전 지역 일부 구청장들하고 교감을 갖고 있었던 걸 알고 계신데요. 그분들하고 실제로 만나셔서 어떤 대화를 좀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 대전 지역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높은데 좀, 두 가지만 말씀을. 예, 그 지금 질문하신 부분들 이미 제가 그 창당 관련한 그 기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지금 새정년과 통합이나 연대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일주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그 이미 제가 약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그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분들이 하시는 공통적인 말씀이 그 새누리당이 계속 선거에서 이기는 이유는 신뢰할 수 없는 야당보다
익숙한 실망감만 주는 새누리당을 찍는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슬픈 말이십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느슨하게 야당은 신뢰할 수 없어서 신뢰할 수 없는 새누리당의 그 지지를 보내셨던, 그 느슨한 지지를 보내셨던 분들, 지금은 이제 새로운 선택지를 찾아서 이탈하는 조짐들을 보이고 계십니다. 물론 그것에 대해서 신뢰를 드리고 실제로 결과로 만들어서 보여드리면서 단단한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저희들의 지금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말로 해서는 안 되고 결과로서 신뢰를 얻겠다. 지금 그런 각오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전국적으로,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여러 지자체 단체장분들 그리고 그 지방의원분들과 많은 교감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탈당 이전에도 많은 분들을 만났었던 이유는 그분들이야말로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생활하고 호흡하면서 현장의 문제점들을 그대로 다 알고 현장의 목소리들을 들려주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교류들을 하고 있다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KBS 홍정표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고 신당 창당의 어떤 가시적인 움직임이 있고, 그 창당에 대해서 첫 번째 치러야 될 과제이자 어떤 중요한 일들이 이제 내년 총선인데요. 관련해서 지금 충청권에서 사실 아직은 뭐 신당 합세 세력이라든지 또 기존에 있었던 새정치민주연합 탈당 기류가 사실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있는데, 그 안 의원님께서 기대하시고 있는 변화의 바람에 부응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인물이라든지 그 총선이나 또 차후 어떤 정권 교체에 대비하셔서 어떤 인물을 좀 부각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예, 사실 지금 9일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주 일요일 날 11시에 그 탈당 기자회견을 하기 직전까지도 문 대표의 긍정적인 답변을 사실은 기다리고 있었던 입장이었습니다. 당을 살리기 위해서는 당대표로서 어떤 제안도 수용할 수 있다. 그 한마디만 해주시기를 바랬는데 그 말씀을 끝까지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올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부터 이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먼저 제가 해야 되는 일이, 오늘 이 자리도 사실은 그런 자리긴 합니다만 여러 지역에서 제 그간의 경과를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우려를 하고 계신지 그 말씀들을 들으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창당 계획들은 빠르게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도 이제 어느 정도 계획이 섰기 때문에 또 어제 제가 창당 선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인물들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야만이 바꿔질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 오늘 대전까지 해서 일단 지역에서 설명드리는 일들은 1단계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그 일에 최대한 집중할 생각입니다. 저 CBS의 김정남 기자라고 합니다. 지금 탈당 선언하신 이후에 뜻을 함께 하시는, 물론 일반 시민분들도 있지만 정치에 직간접적으로 이미 관여를 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좀 뜻을 함께 하고 계시고, 어제 창당 선언 이후에도 또 합류하겠다는 뜻을 밝히신 분들이 전국적으로도 많으시고 여기 이제 충청권에도 계시는데요. 그 분들을 혁신 인사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3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부패에 단호하고, 또는 갑질로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또는 막말하는 인사들, 이런 분들과는 절대로 함께 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그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항상 내 생각만 옳고 진리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적이나 악으로 돌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과는 절대로 함께하지 않겠다. 그 다음 또 세 번째로는 힘있고 돈 있는 사람 편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 그렇게 3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아닌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기준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제 그 총선 대비하면 공천에 대한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말씀하신 대로 정말 국민들 눈높이에서 그 우리나라를 개혁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그 엄격하게 만들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걸 비슷하게 하긴 했는데요. 제가 이제 요거와 관련해서 같이, 저 오마이뉴스 장재환 기자입니다. 드리려고 했던 거거든요. 전에 그 새정치연합과 합당하기 전에 이제 신당을 추진하셨었는데, 당시에 이제 우려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뭐냐면, 안철수 의원님을 따르는 분들이 과연 새정치에 합당한 인물들인가라는 게 있었습니다. 물론 합당한 분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특히 양당에서 제대로 자리를 못 잡거나 또는 부패 전력이 있어서 제대로 공천을 못 받은 분들이 그것에 합류하고 있다. 그런데 새정치에 적합한 인물인가,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건데, 앞에 답변이 좀 비슷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패권주의를 비판하시면서 탈당하셨는데, 그 과거의 전력을 보면 또다시 패권주의가 있지 않을까 우려가 있습니다. 서로 내가 먼저 아니면 지지자였고 먼저 조직을 장악했던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정말 패권주의를 비판하고 나오셨으니까 이 신당에서만큼은 그런 모습이 없게 어떤 식의 시스템을 갖추겠다, 이런 보관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이제 신당이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그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인물들이 반드시 저희들이 그 영입을 해서 공천해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 국민들께서 저는 판단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그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그리고 또 총선 공천과는 거기는 프로세스가 또 다릅니다. 거기는 저도 사실은 한 일원으로 밖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저는 계속 주장하는 것이 안철수 개인의 당이 아니다. 그 말씀을 어제도 드렸고 오늘도 드립니다만, 꼭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많은 좋은 분들 제가 직접 찾아뵙고 제 앞에서 서서 당을 이끌어 주시라, 저는 그렇게 부탁드릴 생각입니다. 네, 천지일보 김지연 기자입니다. 여기요. 예. 네. 내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이렇게 신당 창당을 이제 선언하시고 이렇게 활동하심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야당이 몇 갈래로 갈라지게 되겠는데요. 이렇게 됨에 따라서 새누리당에게 유리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선에서 실패하는 경우에 책임론이 부각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그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송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기를 안철수 의원님에 대해서 야당이 단결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제가 탈당하기 전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흘 전에 이대로 가면 야당이 과연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가? 저는 아무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한 일간지는
이대로 가면 73석 정도밖에는 얻지 못할 거다. 그런 참담한 결과까지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나마 지금 상황이 오히려 야권의 역동성을 불어 넣어주고 그리고 그 강구했던 새누리당의 지지층이 이반이 되고 여러 가지 다른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상황이 생겼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그냥 무난하게 지는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특단의 조치라도 강구해서 온몸을 던져서 제대로 한번 판을 바꿔볼 것인가 그 둘 중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저는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결론 내리기는 성급합니다만 여러 가지 이제 변화의 조짐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강구했던 새누리당 지지율이 이제는 30%대로 거의 전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지금 신당을 만들면서 혁신 경쟁에 돌입하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서 좋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제 혁신하고자 노력하면 새누리당도 새정년도 혁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3당이 다 함께 국민들을 위해서 혁신을 한다면 가장 큰 수혜자는 저는 유권자들이라고 봅니다. 저 제일 뒷분이 아까부터 손 드셨는데. 예. 밥상뉴스 이윤 기자입니다. 지금 질문한 거에 연장선상에서 지금 지역 정가나 대전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사실은 이야기는 계속 나왔는데 핵심적인 게 빠진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제가 여쭙겠습니다. 안 의원님께서는 지금 중원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셨고 새정치연합과의 연대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대전 지역구 전체에 대한 후보를 모두 다 내실 건지 여기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정당을 만들면 최대한 후보들을 선보이는 게 그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사실은 정당이 만들어지기 전에 계속 질문들이 이제 공천 관련된 질문들이신데요. 제가 조심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제 개인 정당이 아닙니다. 제가 어떤 사람 어디 내겠다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함께하는 분들과 의논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원칙적으로 가능한 좋은 분들을 발굴을 해서 가능한 한 많은 지역구에 선보이는 것이 정당이 해야 되는 일이다. 그런 원칙적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조선 이동훈 기자인데요. 오늘 권은희 의원이 이제 탈당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하는데 호남 의원들이 탈당을 한다면 신당에 전부 받아주실 생각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아침에 새정치 원내대책 회의에서 좀 사상적으로 좌클릭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신당의 정체성과 어떤 점이 다르다고 볼 수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현역 의원분들 탈당하시기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도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탈당하시면 그 이후에 사실은 말씀을 나눠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작년 초에 민주당과 통합을 하면서 정강 정책을 아주 많이 고쳤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중에 하나가 산업화에 대한 역사적인 공헌 인정입니다. 그 다음 또 두 번째로는 분배뿐만 아니라 성장에 대한 강조가 포함됐습니다. 세 번째로는 보편적 복지만 고집하지 않고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전략적인 조합이라는 그런 표현을 추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안보에 대한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런 여러 가지 개념들을 이제 했습니다만 문제는 정강 정책에는 반영이 됐습니다만 실제로 당에서 결정을 하고 실행에 옮길 때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들이 계속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새누리당과 지금 새정년의 정강정책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실제로 결정하고 행동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생각에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기조가 저는 맞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 정강정책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실제로 결정하고 행동에 옮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충청투데이 이한성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은 대전을 방문을 하셨는데요. 충청권이라고 하면 대전 이외에도 충남, 충북, 세종이 있고요. 또 지역 정서가 충청권이라고는 하지만 다 다른 정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정당이 없어지면서 충청권 전반적으로 소외론을 느끼고 있지만 그 소외론마다 또 다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청권에서 인정을 받으시기 위해서 좀 신당이 충청권에 가질 스탠스라든지 아니면 뭐 구체적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선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예전에는 이제 자민련이 단단하게 중심을 잡고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그 중앙 정치에 반영하는 노력들을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양당 체제다 보니까 어느 것도 마음을 주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저는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역할들을 제대로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무엇인가, 시대적인 과제가 뭔가,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격차 해소와 그리고 통일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시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개혁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정치로 풀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잘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시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격차 해소 정책, 그리고 통일에 관련된 전략, 그리고 또 정치개혁 이슈가 꼭 필요합니다. 격차 문제 중에서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빈부격차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지금 현재 2015년 한국은 격차 사회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격차들이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빈부격차, 세대격차, 남녀격차, 지역 간의 격차, 대기업, 중소기업 격차, 정규직, 비정규직 격차까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격차가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한 분야의 격차가 다른 분야의 격차를 악화시킵니다. 지역 격차가 심해지면서 지역 내에 있는 대기업, 중소기업 격차를 더 악화하게 악순환 고리에 지금 연결돼서 더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자는 게 저희 신당이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나의 공정성장론이라는 담론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국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미 발표를 했고 저희 홈페이지에도 실려 있고 또 따로 지역마다 지역에 맞는 부분들 설명하는 기회를 1월 달에 가지고자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입니다. 부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대수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도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수구 정당 말씀도 하셨고 이분법적 사고 또 낡은 정치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추상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런 문제가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한 3가지 정도만 말씀하신다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새정년 소속 의원일 때 이미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새정년이
혁신하기 위해서는 혁신위원회의 안만으로는 부족하고 커다랗게 3대 개혁 방향을 잡고 나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금 전에 또 제가 말씀드리고 말씀하셨던 첫 번째가 그 부패 청산, 그리고 이제 부패 척결, 그리고 두 번째가 낡은 진보 청산, 그리고 세 번째가 새로운 인재 영입입니다. 그리고 또 그 각각에 대해서 제가 5가지씩 구체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그걸 이제 안철수 10대 개혁안이라고 하고 얼마 전에 그 새정년의 중앙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계속 주장하던 구체적인 그 정당 혁신 방안들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9월 초에 제가 상황을 보니까 이대로 가면 총선에서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 3대 혁신 방향과 10대 개혁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문 대표와 지도부에서. 그러면서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10월 달에 국정교과서를 정부에서 밀어붙이고 많은 국민들이 새누리당 지지자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12.8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했습니다. 오히려 야당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훨씬 더 악화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10대 개혁안 정도로는 부족하고 오히려 더 큰 계기를 만들 수밖에 없다. 그것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전당대회밖에는 없었습니다. 전당대회를 통해서 각자가 어떻게 당을 바꾸겠다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혁신 경쟁을 하게 되면 사람들의 관심이 모이고 기대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또 리더십이 바로 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게 무난하게 총선 지는 것보다 그렇게 정말 특단의 대책을 요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달에는 병에 걸렸다고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먹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11월 달 되니까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병세가 더 악화돼서 이제는 수술밖에 없다고 제가 판단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수술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이제 문 대표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당대회는 분열이 우려되니 차라리 분당을 택하겠다. 그런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참담하고 아쉽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음 또 일정이 있는 관계로 오늘 그 기자간담회를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기자간담회 이후에 선생님 시간을 드릴게요. 약속을 하고 오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예. 기자분 아니시니까 이 공식 기자회견 끝나고 말씀 듣겠습니다. 바쁘신 중에 자리해 주신 언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자, 이상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 그래요? 아니 전대 안 한다고 탈당하시고 개혁위원장 맡아달라고 얘기하시고 영입위원장도 맡아달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건 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정말 아니에요. 저도 내일 모레면 60인데 우리나라 정치 뒤집었다. 당원이십니까? 당원들 전 무소속이에요. 네? 그냥 내 일반 시민으로서 내가 하루 답답해 그러는 거예요. 고향이 어디 제가 말씀 저는 진천입니다. 말씀 잘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충청도 진천인데요. 그러면은 내가 57년 동안 살면서 별의별 정치를 다 봤어요. 근데 우리나라 정치 개혁이 안 의원님이 생선 몇 달 남겨놓고서는 손바닥 뒤집는다고 그렇게 뒤집어집니까 그게? 우려하시는 점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안 의원님 내가 진짜 바라고 싶은 말씀은 질문하셨어요. 아니 의원님 말씀하시죠. 아니 질문 몇 개 있어요. 그리고 나라가 어렵고 국정국가서 같은 거 할 때 안 의원님이 전면에 나서서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했습니다. 네. 아니 야권이 다 강전해서 나갈 때 안 의원님 뭐 하셨습니까? 그 질문이면은 콘서트 하셨지 않습니까?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아니, 제가 그때 어떤 일을 했는지 다 그러니까는 나옵니다. 아니 문 대표님 머리 광화문에서 피켓 들고서 할 때 안 의원님 그때 콘서트 하지 제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제 눈으로 잘못하셨습니다. 보질 않아서 그때 저는 모든 광주부터 언론이 해서 다 그렇게 여러 곳에서 했어요. 여러 곳에서 저 서명 받고 그렇게 운동하면서 다녔습니다. 좋습니다. 잠깐만.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콘서트 아니 상당하신 것 같아요. 똑바로 알고서 저 질문해. 보이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봐봐, 우리나라 야당이 지금 새누리하고 1대1로 붙어도 깽기가 자, 지금 저 한없이 질문하고 안 의원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꼭 신당, 좋은 당 만들어서 통합하십시오. 절대 찢어져서 못 이깁니다. 예, 너무 염려는 잘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염려는 잘 알겠습니다. 안 의원님은 우리 민초들 이렇게 생활을 모를 겁니다. 잘 얼마나 압니다.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진짜? 꼭 좋은 땅 만드셔서 안 의원님이 물론 뭐 낡은 사람들 다 이렇게 하고 새로 하는 거 좋지만은 좀 진짜 진짜로 뭐 좋은 사람들 뭐 다 뭐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그거는 힘듭니다. 좀 만들어서 일단 이기고 나서 좀 혁신도 하시고 좀 버릴 거 버리고 하셔야지. 지금 너무 이 짧은 기간 안에 모든 걸 바꿔서 한다는 거는 제 생각으로는 힘듭니다. 좀 염려하시는 부분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좀 개발 부탁드립니다. 안 의원님한테 더 말씀 많이 게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면은 저도 내가 전달해 드릴게요.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힘듭니다. 오케이. 지침들이 좀 큰 거 그림 좀 나중에 하시고 간단한 거부터 좀 해주세요. 다음에 저하고 통화합시다. 네? 편하게 계시고 전달해 드릴게요. 또 다음 장소로 이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요. 지금 바로 가야 돼요. 예, 수고하십시오. 몇 년 전에도 오셔가지고 팬들이 아세요. 바로 가야 돼요. 저희 회장님, 회장님. 여기 맨날 오시면 자리 회장님. 두 번째 찍는데. 네,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 한번 봐주세요. 네, 여기요. 하나, 둘. 한 번 더, 하나, 둘.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동부천당? 동부천. 이 상임이